2024년 파키스탄에서 벌어진 일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기록적인 가뭄과 해충 피해로 식량 생산이 반토막 나자 파키스탄 정부는 긴급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택한 나라가 미국도, 중국, 심지어 부유한 중동 국가도 아니었기에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국제사회가 도대체 왜? 라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불과 6개월 후 파키스탄 사막에 나타난 믿기 어려운 광경을 목격한 세계 언론들이 현대판 기적이라며 앞다퉈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파키스탄 주민들의 반응은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평생 이런 은혜는 처음입니다. 여러분 나라야말로 우리의 진짜 형제입니다라는 눈물의 고백이 이어졌죠. 과연 어떤 나라가 파키스탄 국민들을 이토록 깊이 감화시킨 걸까요? 그 감동적인 이야기의 중심에는 바로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이르 칸입니다. 파키스탄 신드주의 작은 마을에서 65년을 살아온 늙은 교사죠. 이 마을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제 인생 전부가 이곳에 있어요. 2024년 저희 나라에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기록적인 가뭄이 몇 달째 계속되더니 해충까지 덮쳤어요. 밭이라고 할 것도 없이 모든 게 말라비틀어졌습니다. 마을 전체가 절망에 빠졌죠. 80년을 넘게 사신 마을 어른들도 이런 가뭄은 처음이라고 하셨어요. 강물도 바닥을 드러냈고 우물도 말랐습니다.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어졌어요. 어떤 집에서는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저희 마을뿐만 아니라 전국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매일 절망적인 소식만 전했죠. 정부에서 긴급히 해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미국이나 중국 아니면 부유한 중동 국가들이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유럽연합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들 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형제 이슬람 국가들이 나서줄 거라고 기대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손을 내민 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의아했어요. 왜 하필 한국일까 싶었죠. 일본처럼 기술이 발달한 나라도 아니고 중동처럼 석유로 부자가 된 나라도 아닌데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한국이 어디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아시아 어딘가에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죠. 인구도 우리보다 훨씬 적은 작은 나라라고 들었는데 도대체 무엇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뒤 저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저희 마을 한복판에 하얀 컨테이너가 설치됐어요. 한국산 스마트팜이라고 하더군요. 그 안에서 자란 채소들을 본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사막 같은 땅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토마토와 상추가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진짜 기적은 따로 있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이 마을에서 4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폐교된 초등학교 건물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한때는 마을 사람들이 존경하던 교사였지만 지금은 그저 고집센 늙은이일 뿐이죠. 세상이 변하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완고한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내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후로는 더욱 외톨이가 됐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창밖으로 황폐해진 밭을 바라봅니다. 예전엔 푸른 곡식이 바람에 흔들리던 자리예요. 밀과 쌀이 황금빛으로 익어가던 아름다운 풍경이었죠. 지금은 메마른 흙덩이만 남았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와요.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이 마을은 풍요로웠거든요. 사람들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집집마다 들렸어요. 지금은 너무 조용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모두 도시로 떠났고 늙은이들만 남았거든요.
제 손자 압둘라는 12살입니다. 책 읽기를 좋아하는 똘똘한 아이예요.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조금 할 줄 알죠. 저를 닮아서 공부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요즘 저는 압둘라에게 이렇게 말해요. 지금은 글보다 물이 더 귀한 시대다. 현실이 그래요. 아무리 글을 잘 읽어도 먹을 게 없으면 소용없거든요. 압둘라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짓곤 합니다. 아직 어려서 현실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죠. 제 딸 파리다는 도시에서 생활하다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카라치에서 5년 동안 살았지만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어요.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루고 인터넷 뉴스도 잘 찾아보죠. 현실적인 성격입니다. 어느 날 파리다가 눈을 번뜩이며 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한국에서 스마트팜 기술로 시범 농장을 지원한다고 해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신기한 것들 믿지 마라. 농사는 원래 하늘이 주는 비로 짓는 거다. 하지만 파리다의 눈빛은 달랐어요. 뭔가 다른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희망을 본 거죠. 며칠 후 저희 마을에 한국 NGO 소속 기술자가 도착했습니다. 흰색 지프차에서 내린 여성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리나 파티마였거든요. 제가 30년 전에 가르쳤던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때는 수줍음 많은 소녀였는데 이제 당당한 전문가가 되어 있었어요. 키도 훌쩍 자랐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제복을 입고 있었는데 정말 의젓해 보였습니다. 리나가 저를 알아보고 활짝 웃으며 다가왔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리나가 저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옛날 그 수줍던 아이가 이제 성인이 돼서 저를 찾아온 거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자가 성공한 모습을 보니 교사로서 정말 뿌듯했거든요. 마을을 떠난 아이들 중에서 이렇게 돌아온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그것도 도움을 주러 온 거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리나가 다음에 한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선생님, 이제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식이 기술이 되고 있어요. 농업도 과학이 되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아이가 저를 가르치려고 하다니 기분이 정말 복잡했습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당황스러웠어요. 리나는 태블릿을 꺼내서 여러 가지 그래프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다른 나라의 스마트팜 사례들이었어요. 네덜란드, 이스라엘, 일본의 성공 사례를 자세히 설명해줬죠. 정말 놀라운 기술들이었어요. 파리다는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아버지, 한 번만 들어보세요. 손해볼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차피 지금도 농사가 안 되는 상황인데요. 압둘라도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말이 맞아요. 한번 해봐요. 손자까지 나서니 더욱 난처했어요. 하지만 저는 완강했습니다. 스마트팜이라는 게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인위적인 것 아닌가. 농사는 원래 땅에서 흙을 만지며 짓는 거야. 리나가 아무리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해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65년을 살아온 제 고집이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리나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마음이 불편했죠. 제자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국 파리다가 몰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저 몰래 말이죠. 며칠 뒤 전화가 왔어요. 저희 마을이 시범 사업지로 선정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부 관계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더군요. 목소리가 무척 정중했어요. 저는 화가 났지만 이미 늦었어요. 파리다가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끝까지 밀어붙였거든요. 아버지, 한 번만 믿어보세요. 정말 한 번만요. 지금보다 나빠질 건 없잖아요. 딸의 간절한 표정을 보니 더 이상 반대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을 이장님도 찾아와서 부탁하더군요. 마을을 위해서라도 협조해달라고 했어요. 일주일 후 대형 트럭이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트럭 위에는 하얀 컨테이너가 실려 있었어요. 크기가 정말 컸습니다. 버스 한 대 크기 정도 됐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구경했습니다. 이게 진짜 농장이라고. 컨테이너에서 어떻게 농사를 지어? 모든 사람이 신기해했죠.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봤어요.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이 컨테이너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선을 연결하고 물 파이프를 설치하더군요. 작업하는 모습이 정말 전문적이었어요. 컨테이너 안을 들여다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LED 조명이 환하게 비추고 있고 물이 자동으로 공급되는 시설이 있었어요. 흙도 없이 물에서 식물을 키운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선반이 여러 층으로 되어 있어서 많은 양을 기를 수 있었어요. 온도계와 습도계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과학적인 시설이었어요. 저는 멀리서 담배를 피우며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편으론 궁금했지만 쉽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런 것도 농사라고 할 수 있나. 하지만 속으로는 기대가 되더군요. 정말 될지 안 될지 궁금했거든요. 며칠이 지나자 작은 씨앗에서 파릇한 잎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본 순간 뭔가 다른 감정이 일었어요. 진짜로 자라는 건가?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의심이 호기심으로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2주 후, 저희 마을에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갑자기 모래 폭풍이 몰아치더니 메뚜기 떼까지 덮쳤어요. 하늘이 온통 검게 변할 정도였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서 집안에서도 모래가 들어왔어요. 무서웠죠. 창문을 모두 닫았는데도 틈새로 모래가 계속 들어왔어요. 숨쉬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압둘라는 기침을 계속했고 파리다는 걱정이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폭풍은 하루 종일 계속됐습니다. 창문을 꽉 닫고 집안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압둘라는 무서워서 제 옆에 꼭 붙어 있었습니다. 파리다도 불안한 표정이었죠. 밤이 되어서야 바람이 조금씩 잠잠해졌어요. 하지만 메뚜기들은 며칠 더 계속 날아다녔습니다. 하늘을 뒤덮을 정도로 많았어요. 끔찍한 광경이었죠. 폭풍이 지나간 후 저는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참담했어요. 그나마 남아있던 밭들이 모두 초토화됐습니다. 메뚜기들이 풀 한 폭이 남기지 않고 다 먹어치웠거든요. 나무 잎사귀까지 모조리 사라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어떤 할머니는 주저앉아서 엉엉 우셨죠. 젊은 부부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갈지 몰라 하더군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스마트팜 컨테이너로 달려가 보니 안의 작물들은 완전히 멀쩡했어요. 바깥 기온이 45도까지 올라갔는데도 컨테이너 내부는 25도의 습도 70%로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토마토와 상추가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거든요. 오이도 탐스럽게 열렸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리나가 저에게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선생님, 이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에요. 데이터와 과학의 힘입니다. 모든 환경이 컴퓨터로 정밀하게 조절되고 있거든요. 센서가 온도와 습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자동으로 조절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6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전통적인 농법만 고집하던 제가 얼마나 좁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폐교된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인 칠판과 책상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30년 전 제가 마지막으로 수업했던 모습 그대로였죠. 의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교단의 연단도 기울어져 있었어요.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먼지를 털어내니 추억이 하나씩 되살아났어요. 이 교실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가르쳤는지 모릅니다. 리나도 여기서 공부했었죠. 압둘라가 저를 도우러 왔어요. 할아버지, 뭘 하시는 거예요? 저는 손자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젠 저 컨테이너가 내 새로운 교실이다. 할아버지가 다시 공부해서 너를 가르쳐 줄게. 압둘라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정말요? 할아버지도 공부하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스마트팜 운영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리나와 파리다가 차근차근 가르쳐 줬어요. 컴퓨터 조작법부터 시작해서 온도 조절, 영양분 공급 방법, 수학 시기 판단까지 모든 걸 노트에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열심히 적었어요. 처음엔 정말 어려웠습니다. 65살에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특히 컴퓨터는 정말 복잡했어요. 마우스 잡는 것부터 어색했죠. 하지만 40년 동안 가르쳤던 경험이 도움이 됐습니다. 학습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모르는 건 부끄러워하지 않고 계속 물어봤어요. 리나는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제가 이해할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해서 설명해 줬어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자이르 선생님, 저 기계는 어떻게 작동하는 거예요? 언제 수학하면 되나요? 우리도 배울 수 있을까요? 다시 선생님으로 불리는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보람을 다시 느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흙이 아니라 기술과 희망을 가르칠 때다. 새로운 종류의 교육이 시작된 거죠. 교실은 바뀌었지만 제 역할은 여전했습니다. 지식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제 사명이었거든요.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3개월 후, 저희 가족은 우수 시범 농가로 선정됐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주관하는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파리다와 압둘라 그리고 저까지 3명이 함께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생전 처음 해외여행을 하는 거였죠. 여권도 처음 만들어 봤어요. 사진 찍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비행기 타는 것도 처음이었거든요. 무서웠지만 설렜어요. 8시간 동안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지구가 이렇게 넓구나 싶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건물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저희 마을 전체보다 큰 것 같았어요. 천장이 얼마나 높은지 목이 아플 정도였죠. 에스컬레이터를 처음 타봤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압둘라는 신나했지만 저는 다리가 떨렸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친절하게 도와줬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발짓으로 안내해줬죠. 서울로 가는 길에 본 빌딩 숲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높은 건물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어요. 파키스탄에서는 상상도 못한 광경이었죠. 도로도 넓고 깨끗했어요. 자동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달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신호등을 지키고 끼어들기를 하지 않더군요. 밤에 거리를 걸어다녀도 완전히 안전했어요. 여성들이 혼자서도 자유롭게 다니는 모습을 봤습니다. 파키스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압둘라는 눈을 크게 뜨고 모든 걸 신기해했습니다. 네온사인, 편의점, 지하철까지 모든 게 새로웠죠. 특히 지하철을 탈 때는 정말 놀랐어요. 땅 밑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갈 줄 몰랐거든요. 경복궁 앞에서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이 나라도 한때 우리처럼 가난했을 텐데. 리나가 들었는지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한국도 60년 전엔 파키스탄보다 훨씬 가난했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했을까요? 리나의 설명이 깊이 인상에 남았어요. 한국은 기술에 투자한 게 아니라 교육에 투자한 나라입니다.
모든 국민이 배울 수 있겠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결국 교육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던 거죠. 거대한 스마트팜 단지를 견학하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 기술을 저희 마을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다면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말입니다. 귀국 후 저는 스마트 농업 교육관 책임자가 됐습니다. 한국 정부와 파키스탄 농업부가 본격적으로 협력해서 50개 지역에 추가로 컨테이너를 지원하기로 했거든요. 저희 마을이 성공 사례가 된 거였어요. 정말 뿌듯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걸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게 됐거든요. 교육관이라고 해봐야 작은 건물이지만 제게는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컴퓨터와 프로젝터도 설치했습니다. 저희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황폐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농업 마을로 탈바꿈했어요.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지 않고 마을에 남기 시작했습니다. 일자리가 생겼거든요. 스마트팜 관리, 채소 판매, 기술 교육까지 새로운 직업들이 만들어졌어요. 마을이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도 들리기 시작했어요. 압둘라는 이제 농부가 되는 게 꿈이라고 말해요. 할아버지, 저도 스마트팜 전문가가 될 거예요.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농부가 꿈이라니 얼마나 멋진 일인가요? 저는 웃으며 손자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꿈을 짓는 것도 농사의 일부란다. 매일 아침 컨테이너 안에서 자라는 싱싱한 채소들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토마토, 상추, 오이, 고추가 1년 내내 싱싱하게 자라거든요. 계절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수확이 가능해졌습니다. 날씨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뭄이 와도 폭풍이 와도 걱정 없어요. 다른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배우러 옵니다. 멀리서 버스를 타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들에게 제 경험을 솔직하게 들려줍니다. 처음엔 거부했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변화를 정직하게 말해요. 나이가 들어도 변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열린 마음이에요. 때로는 제 나이 또래분들이 오시기도 해요. 그분들은 더욱 완고하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바뀐 것처럼 그분들도 바뀔 수 있다고 믿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한국은 단순히 기술만 준 게 아니었습니다. 저희에게 진짜 가능성을 선물해 준 거였어요. 포기했던 희망을 다시 심어준 거죠. 65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배우려는 의지였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이 아닐까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 바뀐 게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새로운 걸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죠. 선생으로서의 제 삶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65살에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증명했거든요. 중요한 건 열린 마음입니다. 고집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용기만 있다면 누구든 변할 수 있어요. 한국이 저희에게 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어요. 그리고 그 희망은 교육에서 시작됐죠.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자이르 칸의 사연은 단순한 성공담이 아닌 한 개인의 변화가 어떻게 공동체 전체를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요. 65세 노인이 자신의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특히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잘 보여줬는데요. 기술 전수가 아닌 교육 철학의 전파. 이것이 진짜 국제협력의 모습이 아닐까요? 6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이 이제는 다른 나라에 희망을 전해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짜 힘이죠. 돈이나 군사력이 아닌
교육과 기술로 세상을 바꾸는 나라.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관심은 감동단지의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